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모니입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은 간호사 시간의 함작가입니다. 저는 작가, 프리랜서,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바이와 영국에서 임상간호사로 일하셨던 차미나 선생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두바이에서 어떻게 간호사로 일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두바이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이야기를 풀어주셨죠.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나요, 함 작가님? 네, 이번 주에는 차미나 선생님께서 영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근무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께서 현재 수료하고 계신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예정이에요. 이번 주도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 많이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저희 시작은 간호사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 차미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대학을 거쳐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영국을 거쳐서 지금 대학원 과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차미나 선생님 이야기는 공지 먼저 듣고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시간은 팟빵, 아이폰 팟캐스트, 유튜브,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은 간호사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팟캐스트 비하인드 스토리 및 방송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헬로시간 HELLOSIGAN @gmail.com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간호사 공감 스토리, 탈간호 관련 궁금증, 그 밖의 각종 고민 사연 등 모든 이야기를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하트 날려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20화에서 차미나 선생님의 해외 취업 준비 과정하고 두바이 병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두바이에서 2년 동안 근무하시고 영국과 미국에서 취업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두바이가 굉장히 만족스러우셨다고 하셨는데 영국과 미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기로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나요? 저는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두바이에는 간호대학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차직급 간호사들 보면 한 군데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으면 더 되겠구나. 그런, 네, 뭐랄까. 네, 왜냐면 어떤 긴급 상황 걸리면 웨스턴 국가에서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야 두바이에서도 인정을 받거든요. 두바이 내에서만 갖고 있는 임상 경력은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네, 나라가 다르니까 준비 과정도 많이 달랐을 것 같거든요. 영국과 미국의 간호사로 취직하기 위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미국 간호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병원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 고용 형태로 에이전시로부터 비자 스폰서십을 받아서 가시는 선생님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먼저 NCLEX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순서가 IELTS 영어 점수를 또 받고 그러면 이제 CGNFS라는 기관에서 비자 스크린, 이 사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 자격 조건이 된다 이런 그런 서티피켓을 줘요. 그 과정이 있고 나서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과정 앞에 이제 비자 스크린까지 받는 과정을 순서로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병원에 직접 고용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에이전시에 연락을 여러 군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네틱스라고 미국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 병원에서 플로리다 하스피털이랑 연결을 해줘서 인터뷰를 보고 작업표를 받았었거든요. 안타깝게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혹시 미국 간호사 잡 오퍼를 포기한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첫 번째는 플로리다가 거기 근처에 좀 가고 싶습니다. 학교가 보이지 않았던 게 일단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족들이랑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뭐 제가 스스로 한 결정이긴 했지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은 있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서 잡 오퍼를 리젝하고 나서 어쩌다가 플로리다에 가게 됐어요. 플로리다 하스피털이 디즈니랜드가 있는 플로리다 올란도에 있는데, 그 병원에 제가 운이 좋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 병원인 거예요. 옆에, 바로 앞에 기소수가 있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가지 않은 길. 사실 그 두바이 생활 이야기만 들어도 그때를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고 또 그런 영화 같은 장면? 막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되게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또 지원하고 오퍼 받고 하시는 그런 정신? 그런 게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좋은 데 많이 네. 가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었나요? 영국 준비는 살짝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일단은 면허 지원 필기 시험도 있는데 실기 시험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영국이 간호 인력을 해외 시장에서 상당하게 의존하는 하기 때문에 지원 조건만 맞으면 잡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영국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가본 적이 없어서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잉글랜드 중심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면허를 발급해주는 기관이 NMC예요. 구글에 NMC Overseas Applicant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서 온라인으로 그 과정이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실기 시험도 한국에서 보실 수 있고 서류 심사도 한국에서 이제 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문제는 실기 시험이 있어요. 실기 시험은 영국에서도 실기시험 테스트 센터가 세 군데인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서 영국에서 반드시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서류 심사하고 실기 시험을 보시면 실기 시험 전에 헬스케어 어시스턴트로 잡을 주면서 트레이닝을 해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잡 워크퍼밋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병원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트레이닝 받으면서 실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오버시스 너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면서 시험을 받고 한 달 만에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그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합격률이 50%밖에 안 돼서 굉장히 떨면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이미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만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었는데도 헬스케어 어시스턴트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실기 시험까지 봐야 된다는 게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선 병원에서 간호사를 뽑는 과정, 특히 외국인 간호사를 뽑는 과정이 궁금한데 병원에 우선 합격을 하면 어시스턴트 잡을 주고 이제 병원에서 뭐 아까 서포트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실기시험 보고 어시스턴트에서 간호사로 이제 보직 변경이 되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 헬스케어 어시스턴트 그 오버시스 너스 프로그램을 꼭 참여하지 않아도 실기시험은 알아서 볼 수는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기시험 자체가 영국 의료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영국 병원을 경험하지 않고서 실기시험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실기시험을 오스키라고 부르거든요. 그 오스키 시험을 준비하는 간호사들은 굉장히 그 오스키 말을 좀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제가 같은 동기에 있었거든요. 제가 들었고 오버시스 너스 프로그램에 그 친구들 다른 병원에서 벌써 2번 불합격하고 온 친구들이었어요. 합격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시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라도 실수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봐야 되는 굉장히 힘든 시험이에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2번밖에 주어지지 않고 2번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필기 시험까지 다시 다 봐야 되는 굉장히 힘든 조건이에요. 시험 보는 것도 거의 15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대신에 오버시스 너스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험 비용이 지원이 되고 트레이닝을
페이드 트레이닝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근무 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 그런 좀 굉장히 좋아. 어, 그리고 또 영국 가시면 그 영국 사람들 발음 있잖아요. 네네. 어렵잖아요. 음, 그 발음 처음 들으시면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기 시험 보실 때 영국 배우들이 거기 앉아있어, 병실에 환자로. 어, 네, 그분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떨지 않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환경에서 어시스턴트로 한 달 동안 있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간호사보다 솔직히 이제 퍼스널 케어 해주는 분들이 환자들하고 더 라포트 더 잘 하잖아요. 이렇게 시켜주면서. 그렇죠. 네, 더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음, 그뿐만 아니라 병원에 이미 그런 OSCE 시험을 경험한 간호사들한테 팁을 공유받는 것도 정말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을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면허에 탈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탈락하면. 그래도 어시스턴트로 일을 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 두 번 탈락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네네. 계약을 일단 하게 되거든요. 보통 오버시스 프로그램에서 6개월 이내로 간호사로 진급을 못하면 계약 파기 된다고 써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있던 동기들이 타병원에서 그런, 이렇게 두 번을 탈락하고 제 병원으로 온 케이스였어요. 다행히도 이제 한 번 이제 그런 오버시스 너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탈락을 하다 하더라도 다른 병원 스폰서를 찾을 수가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저는 약간 모니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보통 본인이 관심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웃겨요. 아,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아니에요. 느낌.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런가요, 선생님? 코로나라서 지금 굉장히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 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트래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 코로나 한참 막 지금도 심하지만 한참 막 떠오르고 있을 때 뉴욕주에서 비자 필요 없이 무조건 이제 시작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보장해준다 이러면서 뉴욕에 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 진짜요? 했었거든요. 네, 제가 에이전시에다가 제 이메일을 넣어놓으니까 그걸 타고 왔나 봐요. 목숨 걸고 사기 아니에요, 사기? 안 돼, 진짜 거야. 힘들었잖아요, 미국. 지금 실기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네. 자세하게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일단 잉글랜드 간호사 면허를 준비하시려면 꼭 아셔야 되는 웹사이트가 NMC이고 NMC에서도 NMC Overseas Nurse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네, Join the Register 이렇게 뜨거든요. 이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그 절차를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에서는 간호사 면허를 라이센스를 안 부르고 핀 넘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자기마다 면허 이제 번호가 있는데 그걸 이제 핀 넘버라고 부르고 핀 넘버 신청 절차는 스텝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크게 그 스텝을 보면 먼저 이제 서류 스크리닝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산맥이 될 텐데 서류 스크리닝 과정에 이제 영어 점수를 보여줘야 되는 그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와 필기 시험이 완료가 되면 실기 시험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기 시험 그게 밤낮을 걸리거든요. 저는 런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시험 센터가 노스햄튼이라고 북쪽에서 기차를 타고 아침에 가가지고 밤낮을 동안 시험을 계속 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험이 워낙 비싸고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내주기 하는데 두 번째는 제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봤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돈으로 학원을 좀 다녀보자. 그래서 저는 학원을 3군데나 다녔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들면서. 그래서 학원 다녔던 게 사실 병원에서 받았던 트레이닝보다는 더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국에서 취업을 위한 공고는 혹시
특별하게 찾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취업 사이트 뭐 이런 것처럼? 네, 영국에서 취업을 하실 때 가장 좋은 웹사이트는 NHS Jobs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NHS에서 모집하는 자본 다 한 군데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NHS Job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에 있는 헬스케어 패실리티에서도 자본고를 가끔씩 올리긴 해요. 다 올라오진 않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자본고를 확인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거기에 Overseas Nurse 프로그램이라고, Overseas Nurse라고 검색을 해서 자본고를 보고 지원을 했거든요. 네. 그 사이트가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이런 실기시험과 엄청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병원에서 네. 일을 하시게 되셨죠. 선생님이 다니셨던 병원의 규모나 의료진의 업무 환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두바이에서는 네. 이제 영리병원이라서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공립병원이죠. 그래서 좀 다를 것 같아서 궁금하네요. 네. 제가 있던 병원은 간이식, 신장 이식을 더 스페셜라이즈 된 그런 병원이었거든요. 규모는 한 500, 600 정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제가 있었던 병동은 신장 이식 병동이었고 그 헬스케어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랑 다르니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치료가 무료잖아요. 네. NHS,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있던 병동은 신장 이식 병동이었는데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신장 이식을 받고 정말 약봉지만 한가득 가지고 집에 그냥 가는 거예요. 뭐 퇴원 수납도 안 하고 그 약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걸 한국 때 선물 주듯이 크리스마스 같잖아요. 하고 그렇게 거기다가 또 환자들이 집에 퇴원하는 건 자기 몫이잖아요. 보통 일반적 우리 커먼 센스로는. 근데 만약에 환자가 가족들은 지금 일하고 있고 나는 퇴원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은 앰뷸런스를 불러서 환자 집에 데려다 주곤 하거든요. 굉장히 신기했던 것같아요. 앰뷸런스 비용도 되게 비싼데 그냥 응급실 막 그러니까요. 진짜 아파서 갈 때도 3만 원, 5만 원 막 이렇게 낸다고도 들었는데 저는 이식이 공짜라는 게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 게 저는 맞아요. 호흡기내과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이식 환자를 되게 많이 보고 가끔 간이식도 봤는데 다들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식 자체가 아무리 뭐 부자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일단 안 나와요. 폐가. 렁이 안 나와가지고 막 몇 주간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시고 그런 분도 되게 많았는데 일단 그런 이식이 좀 뭔가 자주 이루어지는 느낌이고 공짜이고 이게 진짜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잉글랜드는 장기 기증이 디폴트거든요. 만약에 내가 장기 기증 안 하겠다라고 사인을 안 하면은 그러고 나서 내가 내사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장기를 기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기 기증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난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웨이팅 리스트는 무시할 수 없는 NHS의 큰 문제거든요. 뭐 키드니 페일리어 있다고 해서 당장 내일 뭐 이직하는 건 아니고 웨이팅이 굉장히 깁니다. 네. 한국에서는 저는 내셔널 인슈런스 건보 있어도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돈 없어가지고 퇴원하겠다 하시는 환자분들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중환자실에서 좀 생각해보면 아무리 영국 의료를 뭐 장단점이 있고 단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필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만약에 웨이팅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병원은 어느 정도 커버리지 되는 부분이 있긴 있거든요. 지금 장기 기증도 무료다. 이렇게 무료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영국에 영리병원이 있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상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의료보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달 전이었죠.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 코비드 파지티브여서 NHS에 입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총리라고 해서 그리고
한 번은 강의를 듣는데,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는데, 이제 이제 컨설턴트죠?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하죠? 전문의인데, 전문의도 다 유기인식 환자 병실에 입원하고, 다 똑같이 대우받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거의 돈이 영리병원은 많다고 해서. 안 네.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영리병원도, 아니,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라 해야 되지? 영리병원 규모가 더 작은 편이고,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런 리서치 드리븐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카데믹 드리븐 하는 병원에서 아무래도 더 어려운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편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작은 시술인데 NHS에서 기다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병원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또 프라이빗 섹터는 외국인 이제 투어리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영국 시스템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이 커뮤니티 헬스케어 시스템하고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영국은 GP 시스템 있잖아요. GP가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면 이제 급성기 병원 환자가 아닌 경우를 다 이제 커뮤니티 헬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GP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 관리를 신경을 쓰는 거죠. 급성기 병원의 환자가 입원을 하다가 이제 퇴원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GP에게 인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퇴원 노트도 잘 써줘야 되고 GP에서 이제 인기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GP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헬스케어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관에 환자가 연결돼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도 이제 인계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환자를 퇴원할 때는 퇴원 스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퇴원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환자가 퇴원했을 때 어떤 환경에, 안전한 환경에 누워져 있을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다시는 입원하지 못하게끔. 그런 마인드 셋이에요. 그래서 퇴원을 할 때 지금 생각나는 게 전화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관련 기관으로 전화를 다 해서 환자가 이제 퇴원을 하니까 이런 환자가 이런 치료를 병원에 입원한 동안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톡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되게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 플러스라는 선생님께서 인터뷰하신 곳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링크는 소개란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네, 영국 공공병원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언뜻 생각하기에 의료진 대우는 사립병원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영국 공공병원에서 일하셨을 때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좀 궁금해요. 아니, 하루는 ICU 컨설턴트, 중환자실 전문의가 따로 있어요. 네. 그 컨설턴트랑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왜 NHS에 있냐, 사립병원으로 가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NHS에서 일하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네, 많은 인정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비드 아웃브레이크 있을 때 되게 의료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런던에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코비드 클래싱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 9시인가? 다들 창밖으로 나와서 NHS 스태프들을 위해서 박수를 치는 그런 굉장히 감동스러운 광경이. 완전 사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인식 되게 안 좋지 않아요? 사실. 의심이 많아서. 네. 네. 영국은, 물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자부심 드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간호사로서 자부심 드는 것보다, 영국에서 NHS에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 대 환자 레시오도 영국이 훨씬 더 나은 편이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단점들도 있는데 물론 단점도 환자로서 겪는 단점들도 있겠지만 간호사로서는 문제가 종이책들을 많이 쓰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이렇게 일렉트로닉 레코드를 안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프라이버시 이슈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떤 연회에서라든지 의사가 쓴 손글씨를 잘 알아봐야 처방대로 케어 플랜대로 이제 간호를 하는데 그 알아보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또 약 관리도 굉장히 문제고 NHS에서는 그런 약 낭비 문제가 심하거든요. 또 한 가지 영국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 심부름 받는 거 정말 진짜 이거 생각도 놀랍더라고요. 못했어. 영국 사람들이 홍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차 심부름을 받으면 꼭 한 사람씩 차 많이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네, 꼭 차 많이 마시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봐도 좀 당황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 병원이라는 그런 특성상 치료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나 봐요. 나라들마다도 그렇고. 차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발런티어도 많이 있고 도메스틱 워커도 있고 어시스턴트도 그 차 주는 시간이 정해져서 하루에 4번씩 그리고 나서도 진짜. 발런티어가 또 와서 또 차를 돌고 해도 또 달라고 항상 꼭 있어요. 와. 듀티 시간 한번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듀티 시간이 거기도 이제 2교대니까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나거든요. 임기까지 하고 나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근데 쉬는 시간이 1시간 45분이요, 중간에. 1시간 45분이요? 네, 중간에 1시간 45분이요. 근데 이제 그걸 나눠서 보통 쓰게 돼 있는데 다들 한꺼번에 몰아 쓰는 걸 좋아하니까 자체적으로 몰아서 쓰는데 와. 저는 그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일도 근무도 익숙하지 않은데 막 억지로 떠밀어서 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다 안 끝났다고 얘기해도 쉬는 것도 일이야 이러면서 밀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좋은데요? 그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그 영국 공공병원에서 받으셨던 연봉은 어느 정도였나요? 뭐 연봉은 한국에 비교해도 굉장히 미저러블한 수준이거든요. 네, 영국 공공병 NHS에서는 의사는 빼고 다른 직종은 이제 밴드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밴드 1은 가장 적은 연봉이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는 밴드 5로 시작을 하고 이제 밴드 5의 초봉은 연 22,000 스텔린이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약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근데 거기서 또 택스를 엄청 많이 떼간다는 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런던에서 제가 몇 프로죠? 20%인가요? 15%에서 25% 사이인 것 같은데 한국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택스를 더 많이 떼거든요. 엑스트라 시프트를 하시는 간호사들 많아요. 한 달에 근무가 14개예요. 네, 30일, 31일 상관없이 한 달에 근무를 14개를 하는데 그러면 쉬는 날이 많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엑스트라 시프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고 특히 토요일 밤에 일하면 진짜 더 많이 줘요. 그 인기 시프트인데 근데 어떤 친구는 뱅크 시프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택스를 더 많이 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을 안 하니만 못하는 만큼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따져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웰페어가 강력한 나라에서 일을 많이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그 밴드 5로 시작을 해서 초봉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런던이나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는 하이코스트 에리아 얼라운스를 따로 주거든요. 그게 약 연 600만 원 정도? 네. 파운드로 치면은 4,400 파운드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거 다 합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뱅크 시프트를 하지 않으면 런던에서 먹고 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사립병원에도 면접을 보고서 잡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런던에서 돈을 많이 주는 병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적시된 그녀가
약 32,000 파운드 교대 수당을 따로 붙여가지고 약 3분의 1가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진짜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네. 근데 또 세금을 또 그러면 또 많이 떼가니까 실제로 받는 거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아무래도 사회병원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이 차트를 안 쓰고 그런 게. 네, 종이 차트 힘들어요, 정말. 그 미국 다 못 받았던 병원, 급여도 좀 맞지. 네, 급여 중요하죠. 네. 2016년 기준으로 플로리다 하스피탈에서 그 에이전시에서 떼가는 돈 없이 그래서 시급을 10에서 15달러 준다고 그게 적시돼 있었어요. 제 컴퓨터에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주에 있는 병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플로리다의 장점이 뭐냐면, 거기는 또 소득세가 없고 물가가 저렴해서 이제 그런 컴pen세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만약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미국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신 선생님이 많으신데, 그러면 보통 에이전시랑 3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 에이전시에서 병원으로 파견을 보내는데, 그러면 그동안 20%씩 월급에서 떼어가요. 20% 너무 센데요? 너무 많이 떼가죠. 그래서 에이전시를 통해서 가면 초기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뭐 초기 정착금도 주고 비자 지원 보조도 해주고 이런 다양한 혜택을 주는데 사실 뒤에서 내가 다 내는 거라는 거. 선생님의 영국 병원 근무 환경과 그리고 연봉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선생님께서 영국에서 만족을 많이 하시고 다녔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그 경험 자체로도 굉장히 값졌던 것 같아요. 일단 한국과 다르고 두바이랑도 다른 그런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행히 런던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런던은 또 손가락에 뽑히는 세계적인 알파시티잖아요. 기회도 많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많고 아시다시피 나이팅게일이 또 런던 간호학교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그런 간호의 역사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리고 프라우드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영국도 미국과 같이 그런 널스 프랙티셔너? 거기서는 이제 널스 컨설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널스 프랙티셔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스페셜티 너스들도 있어요.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거가 뭐냐면 거기는 인디펜던트 프레스크라이버라는 대학원 코र्스 있거든요. MSc, 뭐 PhD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한 과목을 들으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밟은 약사들 특히 많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들도 커뮤니티 헬스 내에서 의사까지 왜냐면 의사를 보는 게 힘들잖아요. 네. GP랑 진료 보는 것 자체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 직종들에게 프레스크라이빙 할 수 있는 처방권을 나눠주는데 간호사로서 처방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공부도 하시고 뭔가 되게 삶을 엄청 풍부하게 채우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영국에서 팔리에이티브 케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팔리에이티브 케어 프로그램은 어떤 과정인가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 이름이 킹스 칼리지 런던이에요. 여기는 나이팅게일이 설립한 간호학교가 흡수됐고 간호대학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부를 내가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서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대학 안에는 있긴 한데 부서가 전혀 달랐어. 알고 보니까 다른 부서였어요. 말만 같은 대학 내에 있고 캠퍼스랑 패컬티도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널싱에 있는 게 아니고 팔리아티브 케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킹스의 팔리아티브 케어는 나이팅게일이 설립한 간호학교만큼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학교예요. 마담 시실리 사운더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팔리아티브 케어 분야의 나이팅게일이에요. 어, 팔리아티브 케어의 어머니.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정말 재밌어요. 원래 이분은 그 나이팅게일이 설립한 학교에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그 학교도 다녔고, 또 사회복지학도 전공했고, 또 말고도 뭐 폴리틱스 공부하시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의학을 공부를 하고, 팔리아티브 케어를, 그때 이제 호스피스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내가 새로운 호스피스 개념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네, 현대 호스피스의 대가라고 하면 이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팔리아티브 케어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지어 종교인, 그다음에 뭐 사이콜로지스트, 뭐 피지컬 테라피스트 이런 멀티디스플리너리한 팀이 환자를 돌봐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과정에 있는 동기들을 보면 의사도 있고 피지오테라피스트도 많고 간호사도 많고, 근데 거기에는 뭐 에피데미올로지스트도 있고 굉장히 직종이 다양해요. 흥미 넘치는 일이고요. 그래서 팔리아티브 케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팔리아티브 케어는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라고 하시면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팔리아티브 케어는 호스피스를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의료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팔리아티브 케어를 굳이 정의를 하자면 말기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뭐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좀 홀리스틱 케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홀리스틱 케어라고 하면 이제 피지컬 심텀 케어도 하고, 사이코 소셜 케어도 하고, 스피리추얼 케어도 정말 신경 써서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호스피스 보면 이제 말기암이나 네. 다음 환자분들, 그다음에 하트페일리어, 그리고 COPD 이 정도가 이제 건보로 석가로 인정돼서 이제 커버리지 되는 것 같은데, 영국은 치매 환자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환자도 다, 심지어 어떤 환자는 패밀리 히스토리가 복잡하다고 해서 팔리아티브 케어에 리퍼럴된 경우도 있어요. 와.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뭐 3번 했는데 뭐 애들이 뭐 많은데 이제 자기에게 이제 뭐라 그러죠? 코모빌리티가 있고 이제 건강에 이제 쇠약해지면서 이제 가족 간의 이제 다이나믹이 굉장히 이제 패밀리 다이나믹이 굉장히 안 좋은 환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소셜 케어까지 이제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종교인이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팔리아티브 케어의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선생님께서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 과정을 수료하기로 결심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또 이런 과정을 수료할 때 한국이나 해외 간호사가 들으면 앞으로의 간호사로서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말씀 앞에서 드렸다시피 공부를 일단 먼저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간호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조금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영국에 너스 프랙티셔너나 스페셜리스트 너스가 있어서 그런 과정을 더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ICU 스페셜리스트 너스 코스를 알아보다가 지원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과정은 풍부한 인상 경력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국 밖에서 가진 경력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포기를 했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영국 팔리아티브 케어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급종기 병원에도 팔리아티브 케어 병동이 있어요. 한국에도 삼성병원에 있는 거 같긴 하는데, 근데 팔리아티브 케어 병동은 되게 생소한 개념이잖아, 한국에서는. 그렇죠. 요양병원 뭐 여기에서 다 하니까. 저희 병원에는 있긴 했어요. 완화의료병동이라고 해가지고 딱 2병동. 한국에는 아주 큰 병원에서만 제공하는, 급성기 병원 내에서는 큰 병원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인데, 네, 영국에는 그런 서비스가 더 대중화되어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자연스럽게 팔리아티브 케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공부하고 나서 더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팔리아티브 케어에서 에도 너스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직접적으로 저를 팔리아티브 케어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경력을 쌓으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 아니라 하더라도 공부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영국이 palliative care를 낳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석사 과정이죠. 그러면 뭐 박사나 이쪽도 생각을 하시는지, 좀 더 아카데믹하게 커리어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 보면 임상에 적용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혹시 네. 향후의 방향성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나요? 아카데믹 커리어를 하려면은 당연히 석박사는 필수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과정을 들어간 건 아니어서 네, 일단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빨리 졸업을 하고 졸업을 하고 경력을 좀 1년이라도 쌓은 다음에 제가 아직은 국정기병원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팔리아티브 케어라든지 호스피스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경력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영국에서 일을 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이제 경력이 생기면 이제 그때 PhD에 지원을 하고 싶어요. 많이 경험을 하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동이나 이런 데서 폴리시 메이킹에 영향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호스피스를 설립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꿈이죠. 영국 간호사의 임상 경력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임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등급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간호사 진급 시스템이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혀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려서 밴드 시스템 말씀드렸는데 간호사 처음 시작하면 밴드 5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단계 진급하려면 밴드 6 이제 차직급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단계 올라가려면 물론 임상 경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인사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경력도 보고 인사평가를 통해서 이제 밴드 진급을 하는데 제가 지원했던 대학원은 최소 밴드 6가 돼야 된다고 써 있었어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네. 저는 되게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팔리에이티브 케어의 어머니라는 그 마담 시실리 이야기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확실히 급성기 의료 쪽은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뒤처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 외 분야에서는 좀 갈 길이 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었을 때 되게 영국에서는 다학제 간 협업 이런 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과정 수료하시면서 느꼈던 거나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고민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임상에 있으면 저 항상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임상 경력이 굉장히 부족하거나 이런 소나의 고리에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졸업 후에도 PhD를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금 하면은 공부를 조금 하고 만 것 같은 그런 아쉬운 느낌? 지금 판단으로는 임상 경력을 조금 쌓고 호스피스에서 좀 경력을 쌓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경력을 좀 쌓고 그 다음에 PhD에 지원하고 싶다 지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는 걸 또 꿈꾸시잖아요. 선생님께서 아랍에미레이트랑 미국, 영국을 경험을 하셨는데 이 나라들 외에도 어떤 나라에서 한국 간호사가 간호사로 일할 수 있을까요? 네, 두바이에 있으면서 있던 어떤 동료 간호사가 아일랜드로 간 친구도 있었고 한 친구는 싱가포르에 취업했다는 거에서 싱가포르로 간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호사가 갈 수 있는 국가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언어가 일단 배리어가 있으니까 영어권 지역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서 간호면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가에.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는 영국이랑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게 IELTS 점수가 요구 조건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싱가포르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외국인으로서 취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급여 수준이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가도 굉장히 비싼 편이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이야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우디 국가가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라서 모든 사람들이 여성분들은 이제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네네. 외국인도, 두바이는 그렇진 않거든요. 외국인들은 멋있고 야하게 입고 다녀도 괜찮은데, 사우디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리고 다녀요. 그런 보수적인 국가인 걸로 알고 있어서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에서 일을 하고 오신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거기 내에서 이제 외국인들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 친구랑 재밌게 지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사이판에 취업하신 한국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오. 버뮤다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버뮤다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섬인데 미국, 캐나다 그쪽 동부 지역에 있는 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월급이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거기가 또 핑크 샌드로 유명한 비치가 있대요. 되게 멋있는 나라래요. 그래서 그런 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사실 그 사이판 가봤거든요. 근데 그 섬이 진짜 너무 작았고, 제가 갔을 때가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그냥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엄청 낮은 건물에, 낮에 나가도 시내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막 더워가지고 다 바다에 있고, 되게, 막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 거기서 지내면 좀 꿈 같을 것 같아요. 저도 가고 싶네요. 여기서는 간호사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니까요. 막 바다 생물에 물리고 막 이런 거 아닐까요? 거기 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도 멋진 곳에서 일하고 싶네요. 널싱일진 모르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연을 좀 받았어요. 선생님께서 워낙 블로그에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이 공유하시고 해서 좀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해외 간호사 취업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으셨던 질문 중에서 공개적으로 좀 공유를 하셨던 한 사례를 제가 들고 와봤거든요. 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안병동에서 1년 10개월을 일하고 정신과 근무를 시작했어요. 취업하고 싶은 곳에서는 그 파트에 임상 2년 정도 경력이 필요한데요. 지금까지의 경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사례가 들어왔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정신과 근무가 조금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정신과 간호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그 테라피틱 커뮤니케이션. 네. 제가 잘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 말로 특히 예를 들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컬 사람들을 보면은 아랍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영어를 잘하는 거 같아요. 약간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안병동 경력을 내세워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일단 두 가지가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 가지는 이제 면허를 신청하려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2년 경력을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이제 2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건 파트 이런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또 만약에 병원에 지원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어떤 병동에 지원을 할 것인지 내가 안병동에 지원할 것이냐면 정신과에 지원할 것인지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병원 웹사이트 본 공고란을 잘 보셔서 거기에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필요한 부분 내가 채우고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은 영국은 조금 더 트리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은 간호사가 어덜트 너스가 있고 그게 제너럴 너스고 그 다음에 또 멘탈 헬스 너스 있고 페디아트릭이랑 커뮤니티 너스가 또 따로 있어요. 완전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 해가지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신과에 패션이 있어서 계속 이걸 하겠다 이러면
뭐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멘탈 헬스로 가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국은 멘탈 헬스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우선 파트에 상관없이 임상 2년 경력을 채우는 게 좋긴 할 거고, 영국에 가는 경우에는 과마다 면허의 종류가 다르니까 정신과 근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들리네요. 근데 만약에 영국에서 어도를 쓰고 가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연인데요. 이런 관련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어요. 병원 사직 후에 영국에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영어를 배우고 간호사로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영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장벽이 너무 높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떤가요, 선생님? 네. 영국에서 만난 선생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워킹 홀리데이로 영국에 오셨거든요. 면허가 있는 상태는, 영국 면허가 있는 상태는 아니시고,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 한국에 있는 임상 경력을 세워서 소아지병원의 케어 담당자로 취업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병원 환경도 접할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소아지병원에. 간호사 면허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병원에서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워킹 홀리데이로 가셔서 알맞는 직종을 찾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일단 가셔라 이렇게 그렇게 추천입니다. 되게 희망적이네요. 생각보다 영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가서 일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소아비병원에 해열 담당자로 가셔가지고 보통 한국 식당이나 뭐 이런 식당 많이 찾으시잖아요. 아르바이트,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간호사의 그 특별한 스킬을 살려서 간호사는 아니지만 관련 헬스케어 내에서 자기의 롤을 찾으셔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가면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해외 취업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단 제 블로그에 요새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이런저런 이야기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월드잡 사이트 가시면 해외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간호사의 해외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한국에 있으면 나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이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질문 해주신 선생님들 계신데 저 나이가 많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저절로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인생의 레이스는 굉장히 길고 어떤 사람이 앞설 수도 있지만 내가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거를 달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만 잘 보시고 희망차게 달려나가시면 모두들 원하시는 바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게 실제로 팟캐스트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길게 지금 녹음을 했어요. 뭐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래서 또 해외에 계시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 저희랑 맞춰가면서 녹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팟캐스트 녹음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선생님. 저는 해외 취업 이야기를 블로그 같이 일방향 소통 채널로 많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활동 활발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인플루언서죠. 저도 검색했는데 바로 찾았어요. 바로 나와요. 네, 해외 취업 간호사만 치면 나옵니다. 가난한 대학원생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팟캐스트에 나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저도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런 거 해보면 정말 재밌겠다. 이렇게 그러시면 맞아요. 유튜버 하고 싶다 이런. 근데 이렇게 모니님하고 함 작가님 몸소 나서서 하시는 거 너무 존경스럽고요. 나중에 졸업하고 제가 호스티스 취업하면 한 번 더 불러달라고 요청드릴 거라. 자진해서 그 장수 팟캐스트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되게 말씀 예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인생관도 함께 배워가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여기서는 말씀 안 하셨지만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전부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작은 간호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의 탈임상 탈간호 탈병원을 지지합니다.